자, 대표님들께서는 이 신호등 카드 들어주세요. 발표를 하시고 진짜 이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그린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데 대세에 따르지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더 정교화하자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셔서 대표님들께서는 옐로우를 가지고 차기에 2주 안에 이 세 분과 함께 액션 팔로업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표님도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나도 대표인데 진짜 할 말이 많아. 이거는 비현실적이야. 너무나도 먼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판을 다시 한번 깔아보자 라고 하면 당당하게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레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므로 레드일 때만 제가 왜 그런지 의견을 간단하게 여쭙고 만약에 그린이라 옐로우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칙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먼저 총대를 매실 분이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 제출하신 분 같아요.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 경영전략팀 이현우입니다. 저희는 생산성 저해 요소 중에 업무 몰입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그 중에서도 비핵심 업무 가다가 우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원적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자원을 많이 소요를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제 앞선 워크숍 세션에서 대표님께서 다행히 동의를 해주시고 특히 본인께서 뭘 덜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셔서 대표님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회사 전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회사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두 번째는 업무할 때, 그 다음에 보고할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회의는 짧게 보통 아무리 긴 회의도 1시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현업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료 준비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너무 무섭고 무거운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하나 정도씩은 칭찬을 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회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실천 방안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보통 부서나 이제 현업에서 근무를 하시면 월요일날 출근하실 때 이번 주는 나는 뭘 해야지, 어떤 걸 완료를 해야지, 아침에 뭐 화요일 수요일에 출근하면 오늘은 그 중에서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현업의 업무상 우선순위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갑자기 제가 경영전략팀이지만 경영전략팀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세워놓은 업무 스코프가 다 깨지게 되고 업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더가 꼬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특히 리더 사원분들께서 갑자기 나 이거 생각나는데 이게 더 급한 것 같아, 이런 내용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타부서에서도 오늘 해주세요, 당일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은 좀 지양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할 때 이제 저희가 대면 보고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업 같은 데서는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보고를 할 때 많은 거를 보고를 이제 작은 것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료도 많아지고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대표님께서도 대면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보고를 위해서 중간 과정에 대한 보고를 위한 보고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고 받으시는 분들께서 한 템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전에 취합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월드에서는 마침 하반기 경영전략회의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때 상기의 내용들을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선포를 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1, 2, 3만 모두가 리더 사원 전체가 대표이사님 임원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리더 사원분들과 이제 부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두 리더 사원분들이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캠페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강의와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하고 이해를 했는데 월드 그리고 7개 계열사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계열사도 정도의 문제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7개 계열사뿐만 아니고 모든 그룹 내에서 필요한 내용만 해서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롯데그룹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거기 서 계세요. 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서 회장님 모시고 항상 프로젝트는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님, 네,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통과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면세점 경영전략팀장 김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롯데 면세점은 이제 생산성 저하시키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부서 간 협업 문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사 목표나 부문별 목표 자체는 좀 세팅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돼 있다고 보는데 그 목표가 이제 부문 간으로 쪼개지면서 각 부문별로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그 와중에 이제 상충되는 요소들이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각 부문별로 본인의 부문에 각 본인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조직 생산성에는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도출을 했는데 첫 번째는 협업 사례들을 좀 임원분들께서 타 임원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실제로 그 뭐 목표 같은 경우에 부문별로 이제 달라지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상품 그러니까 리테일이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유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재고를 건전화시키는 부분들과 그 재고를 소진함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전사로 봤을 때는 이제 회사가 좋아지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을 하려면 이익률이 저하되는데 이익률이 저하되는 것은 이제 소진을 하는 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고자 협업 가능한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도 두 번째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최하 재고를 소진을 하면서 저희가 그 한쪽에서는 소진을 원하고 한쪽에서는 이익을 저하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동 KPI를 선정해서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들이나 혹은 이제 목표를 이제 연초에 세팅하고 중간중간에 바뀌더라도 이제 평가 요소까지 적용하기에는 조금 스트릭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선정을 했고 특히 이 부분들은 아까 정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특정 부서에서 목표 달성 미달했을 때 그 옐로우 라이트라든지 레드 라이트를 이제 요청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통해서 전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가볍게 저희가 이제 롯데 이트라는 제조가 있습니다. 그게 한 이제 부문별로 다 다른 구성원들을 한 6명에서 8명 정도 모아오면 저희가 이제 점심에 회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직 구성원들 쪽에서 바텀업으로 좀 올려서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진행하던 취지고 그래서 그 협업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7월부터 임원회의실 일단 그 3개월간 좀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두 번째 KPI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을 검토를 하고 거기서 제한 사항이라든지 하반기에 운영 방안이 좀 도출이 되면 그때 좀 반영하는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7월부로 좀 진행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는 격월로 하는 부분들을 매월 진행하고 기존에는 3개 팀 선정했던 부분들을 5개 팀으로 확대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주제에서부터 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경영진 분들 포함해서 조금 포함을 시켰고
공개 지지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전사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좀 강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노력한다는 부분들을 조금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느낌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획팀장이다 보니까 뭐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보다는 좀 적게 고민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생산성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매출 나누기 인원수 혹은 영업이익 나누기 인원수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늘 같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생산성이라 함은 이런 그 본질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업무 지원 내지는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대로 다 진행을 하는데, 네, 지금 노란 거를 막 들고 계셔가지고 잠깐 동안 1분 안에 왜 옐로운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면세점 대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동의를 갖다 하는데, 실제로 KPI를 갖다가 지금 현재 바꾸는 부분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동의를 갖다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네. 저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에 다 후다닥 바꾸는 것보단 공동 목표, 공통 목표, 그리고 개별 목표, 중점 과제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가지고 공동 목표를 가는 건 감안을 하겠지만 시기적인 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어떠세요? 네, 여기 일단 임원분들께서 협업사에 공유하는 건 바로 시행을 하고, 네. 이 두 번째는 저희 상반기 때 실적 검토한 이후에 네. 관련된 내용들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좀 그렇다라면 그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건적 그린을 네네.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기업문화팀의 권기현입니다. 그 앞에서 비핵심 업무 과다라는 그 주제가 이미 발표돼서 약간 신선함이 떨어지지만 둘러보니까 이 제목을 선택하신 그 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뒷분들은 아차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발표하게 돼서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 대표님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대표님께서 크게 공감을 해주셔서 이 아이템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선정을 했고요.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회의가 관리 목적의 회의가 많고 보고 위주의 회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그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중심이 된 회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희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 탑3는 일단 저희 카드에서도 보았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노 미팅 웬즈데이라고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 없는 날을 한번 지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실천 과제로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임원 위클리 부분입니다. 임원 위클리가 현재 이제 매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한 주는 서면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 봤을 때는 매주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썼듯이 서면이나 화상을 포함해서 임원 위클리는 격주로 시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대표님께서 좀 더 의견을 많이 주신 부분인데, 의사결정 중심의 회의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단순히 관리 목적의 회의보다는 어떤 사전 아젠다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회의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3가지를 탑3로 잡았습니다. 시행 일정은 저희도 다음 주에 이제 전략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략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반기부터 1, 2번은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 시행이 바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반기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중심의 회의체는 이 부분은 좀 더 사내 의견의 청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실행안을 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 중에 이런 부분을 실행 나가겠다. 이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1, 2번은 각 부서 그 담당 부서에서 대표님이 이거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빠르게 전사 가이드를 공지해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직은 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표님과 뭐 해당 부서들의 좀 의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느낀 부분은 그 변화가 필요했던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 잠깐이었지만 얘기를 나누고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다 보니까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컸고요. 오늘 요 카드 12개의 카드를 봤는데 거기에서 뒤에 보면 다양한 그 기업의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접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태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카드를 올려주실 텐데 그린 카드를 올려주실 거라는 바람을 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대표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통과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푸드 인사팀장 김준입니다. 오늘 그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 정태희 대표님께서 아주 잘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는 그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두렵거든요. 두려움이 있고 지금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과 또 우리 팀장님 두 분께서는 우리 조직의 진짜 저해 요인은 이제 부서 간 협업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웰푸드의 가장 큰 저해 요인 그리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부서 간 협업 문제라고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서 간 협업 문제가 왜 문제냐?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사가 지향하는 그리고 회사 전체적인 혹은 웰푸드의 전체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 간 협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저해 요인, 생산성 저해 요인 요소라고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좀 저희가 치열하게 토론해서 좀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 KPI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KPI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별로 다 이제 KPI를 설정하는 항목이나 아니면 방식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약간 KPI가 각 본부 혹은 각 부서의 그 목표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KPI를 어떤 조직 전체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커먼 KPI를 설정해서 공통의 목표 의식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커먼 KPI는 조직 간의 공통의 목표도 있지만은 어떤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그런 각 직급을 떠나서 롯데 웰푸드의 구성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KPI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우리 조직이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먼저 찾아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 혹은 이슈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누가 그랬냐, 어떤 조직이 그랬냐 그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how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두 번째도 중요한 그런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매트릭스 조직 구축도 한번 저희도 실천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 조직 뭐 예를 들어 영업이라든지 생산, 마케팅, 인사 등등 이렇게 기능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통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같은 것도 좀 구성하는 부분도 이런 그런 조직 부서 간 협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조직적인 해결 방식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저희 웰푸드 토의 과정에서 나와서 이것도 세 번째 중요 실천 방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실행할
예정인가? 그래서 저희는 좀 막연하게 설정을 했는데 왜냐면은 당장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 그 퍼실리테이터께서 구체적으로 날짜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커먼 KPI를 재수립하기로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팀 리빌딩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 리빌딩 워크샵을 통해서 조직 간 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각 부서가 지향하는 목표도 이해를 하고 또 공통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수립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R&R 조정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R&R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R&R을 재정립하고 또 공통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매트릭스 조직이란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 기능별로 할 수 있는 R&R이 있고 또 공통 과업별로 할 수 있는 R&R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또 서로 의견 교환과 토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도출해서 한번 그런 매트릭스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에 있어서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역시 좀 기획 쪽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사적인 목표 그런 부분이 기획 쪽에 필요해서 저희 기획팀에 요청을 할 거고, 느낀 점은 계획보다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토의해서 계획한 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 그 실행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 실행이 없다라면 그림 속에 먹지 못하는 떡과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네. 저는 색깔 두 가지를. 네, 레드랑 그린. 네,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 agree 전반적으로. 네. 근데 저기 그 2번하고 3번은 네. 그 따로 우리 그 팀빌딩 워크숍이나 R&R 그 조직 위원회를 네. 구성하는 것보다 네. 우리 어차피 7월 달에 직책 그 직무 기반으로 네. 할 겁니다. 네, 네. 그거를 롤아웃 하면서 이거를 거기에 녹여시킬 수 있는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조금 같아요. 더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랑 같이 녹여서 일단 동의, 그런데 중복 방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와 같이 그것도 결혼을 또 시키자. 생산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부서 간 협의 문제에 우리 조직에 너무 이 그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네. 그 관련된 그 태도가 있어요. 네. 그거를 깨려면 이런 2번, 3번도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방식 같아서 네. 우리 어차피 그 job grade 제도로 바꿀 때 네. 이거를 같이 소개하면서 하면 같이 어떨까? 소개하자.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지금 제공해 주시는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좀 행복하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이네오스학 HR 팀장 이도훈입니다. 저희도 비핵심 업무 과다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저희가 비핵심 업무라고 정의를 한 내용을 보시면은 업무 중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비정형적이고 너무 수시로 다가오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퀵 템플로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접근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탑 3로 한 것은 보시면은 이제 주어는 다 상사입니다. 주어는 다 상사긴 하지만 이제 일부는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상사 같은 경우에 너무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뭔가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지만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나무라기보다는 물론 상사 중에서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또 정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배 직원이 시놉시스를 짜서 상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협의 단계를 업무 프로세스에서 좀 가져오면 어떨까. 예.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 1번의 경우는 이제 상사뿐만 아니라 상사와 같이 일하는 실무 후배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상사분들이 보고자료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시할 게 있으시거나 확인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긴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긴박하게 응대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이메일링을 통해서 전달해 두시고 실무자가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인 업무 몰입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상당히 이제 실무자들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긴박하게 확인사항 요청이 오면은 그 몰입도가 계속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몰입도를 유지를 하는 게 결국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전달하고 확인하고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목적을 사전에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회의를 그 업무 진척도 관리라든지 확인사항 위주로 하는 업무가 많긴 한데요. 가급적 회의의 목적은 필수 업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핵심 이슈를 논의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회의 목적을 바꿔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실행 스케줄은 저희가 뭐 임원회의를 경영진이 진행하시는데 일단 임원회의, 팀장회의 순으로 탑다운으로 이런 회의나 보고 문화에 대한 그라운드 룰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런 회의 문화, 보고 문화는 회사의 기업 문화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니어 보드 활동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룰이 경영진을 통해서 팀 단위로 이제 팀원들한테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은 주니어 보드가 이런 우리 회의 보고 문화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오늘은 이제 일부 팀장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봤지만 전사적으로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액션 플랜을 좀 짜서,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간은 일정 그 활동을 좀 진행한 이후에 또 직원들의 서베이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행안은 일단 요 세 가지를 다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일단 뭐 주어가 상사론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일단 경영진 분들이 탑다운으로 솔선수범을 좀 해주실 만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경영진 분들께 솔선수범할 내용을 우리가 어떤 그라운드 룰로 좀 정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고, 마지막으로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걷어내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나.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인텐시브하게 들여가지고 발라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계기고요. 그리고 사실 요 얘기들을 현업에 있는 다른 팀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어떤 민낯을 공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퍼실러테이터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잘 해주셔가지고 가감 없이 우리의 조직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왠지 옐로 올 것 같은 느낌. 네. 하나, 둘, 셋. 네. 우리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행 시기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건가 봤을 때 경영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 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가 경영진이 아니고 CEO로 바꿔서 그냥 시행을 할 겁니다. 위에서 탑다운을 해가지고 의견을 주시면은 전체로 가이드라인 짜가지고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대웅기의 기업문화팀장 김재훈입니다. 저희 이 타이틀은 아마 모든 각 계열사에서 다 고민해봤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로젝트 단위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여받은 숫자만 달성하면 타부서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성과들, 참여한 인원들, 참여한 팀들에 대한 부분 성과 측정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필요하다면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서
피드 포워드까지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전사 목표를 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의 명확한 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아레나를 명확하게 한다면 내년도 다가오는 26년도의 숫자 또한 혹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시너지 또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현재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해보았을 때 바로 내년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 번째를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전사 및 조직 KPI 설정에 대한 TFT를 가동을 해서 9월 정도에 저희가 26년도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 설정한 숫자를 가지고 조직에서 그럼 우리 조직은 요만큼 우리 조직은 요만큼 해서 내가 부여받은 숫자만 달성하는 방안만을 생각해서 회사 전체 대웅의 전체 목표에 대한 부분이 표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에서 캐스케이딩된 숫자를 실행하고 골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진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조직이 진짜 건강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냉혹한 시작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목표를 대웅의 목표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조금 더 건설적인 KPI 달성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는 첫 번째,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에 따른 성과들을 구성원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함께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두 번째하고 맞아떨어져서 이건 기재를 했습니다. CEO하고 각 조직장 간의 원온원 미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원온원 미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계속 가이드 받고 아니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미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25년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실행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 경영계획 수립 이전까지 TFT를 운용을 해서 저희가 그 탑다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전적으로 우리 대웅기획의 26년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건방지지만 저희가 이 실행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숫자를 제출하고 달성하는 각 조직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건방질 수 있지만 내가 수여받은 숫자를 달성하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을 이끌고 내가 속한 조직원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따른 성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라는 그 경험들을, 짜릿한 경험들을 한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만든다면 또 지주에서도 대웅기획에 좋은 성과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회조차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장분들이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조직장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표님이 각 조직장들이 그렇게 건강한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방향을 가르쳐 지시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강의 도중에 정태희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부활이라고. 저희가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냉혹하게 현재를 보고 그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하기 전에 그럼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3월 1일에 수시로 부임을 해서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당해년도 25년 KPI를 수정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도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4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네. 이제 연초에 출입되었던 KPI를 다소 조정을 하였고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점이 좀 중요한 지점인데 회사의 도전적인 목표는 매년 설정이 되었고 잘 달성을 해온 해도 있고 조금 미진한 해도 있지만 열심히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목표가 제 책상 서랍 속에 큰 목표가 있고 그래서 너의 목표는 무엇이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물쭈물하는 정렬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네, 걸 것이 발견하셨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협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부서 간 협업 문제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전체 공동 목표를 달성한 방식이 탑다운도 있지만 바텀업에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3학년 1반이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반이 되려면 각자가 실력을 올리고 어디에서 이 점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거기가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제가 5월부터 조직장 분들 저희 자회사까지 합치면은 24분 정도가 되는데 1시간씩 원어원 미팅을 8월, 9월까지 매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은 결과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좀 시작을 했고 저희 힘들게 조금 프랙티스가 없었어서 또 새로운 지점이지만은 리더분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마이크를 또 벗삼아 또 해주실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응기획 많이 기대되고요. 진짜 새로운 뭔가 CEO부터의 변화가 지금 기대됩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린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베이트 인사교육팀장 공병철입니다. 네, 제 마지막에 순서를 배정받아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생산성 개선을 위한 개선 과제로 비핵심 업무 과다를 가장 최우선으로 뽑았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회의가 비핵심 업무가 되었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 입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회의는 보고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왜 스텝과 현장 간에 왜 리더와 팀원 간에 회의에 대해서 무용론, 불필요함, 형식 이런 얘기가 불거질까 좀 고민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의는 분명히 필요한 일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왜 회의가 비핵심 업무가 되었나를 보면 저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회의가 목적이 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떤 관습적으로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해오지 않았나는 반성을 해봤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좀 여기에 대한 좀 해결안으로 실천 방안 3가지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먼저 회의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이 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걸리면 다 걸리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유관 관계자만 딱 최소한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2시간, 3시간 혹은 사전 정보 공유 없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단 탑 3로는 3 중에 하나로는 회의의 목적, 대상,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를 뽑았고요. 다음으로 회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단순히 정보 공유를 넘어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현장의 의사결정이 좀 더 위임이 돼 있고 인파워먼트가 돼 있다고 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 직결된 건 아니지만 권한 위임을 확대를 하면 분명히 회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방안도 하나 고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회의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회의 사이에 애매한 짜투리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AI 회의록, 뭐 협업 툴,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회의 목적, 대상, 운영에 대해서 보임자부터 팀원까지 전체 다 공감할 수 있는 회의 문화 개선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임 정결 규정 개성을 해서 조금 더 현장에 인파워먼트를 하고, 하지만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위임 정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보임자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팀장들이, 임원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좀 자각을 시키고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진행을 할 거고요. 실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건 1차적으로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탑의 의지겠지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결부돼서 임원 보임자 그리고 직원들 전체의 동참과 참여가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 지원 도움은 임원 보임자의 공감과 참여, 동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표님. 늘 대표님 스타일로 하면 그래서 회의 문화 개선 캠페인 뭐 할 건데, 또 혹은 위임 정결 규정 개선은 뭐 할 건데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오늘 주식이 30% 올랐습니다. 네, 저는 저희 대표님께서 무조건 그린 들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회의 쪽 얘기가 주된 내용이라서 제 책임이 더 크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의 소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임원급 이상들에 대한 대부분의 회의가 제가 소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왜 하는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이 30%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또 오늘 주식을 사주신 것 같으신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자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가 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 생산성 저해 요소, 내형적 생산성 저해 요소. 하지만 70%는 바로 우리가 조직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내형적 생산성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돈과 성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12가지에 대한 재정의, 우리는 이 12가지에 대해 하나씩 공부하면서 해시태그가 무엇인지 오늘 기억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카드에 생산성, 무언가 부정 감정이 생기면 카드를 끊으시고 반드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시태그 삼아 꼭 저의 요소들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서 각각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례, 그리고 지금의 어떠한 것은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어떠한 것은 자율성 등등에 대해 분명히 저의 요소는 시기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대표님들 소감을 들으실 텐데요. 제가 늘 마무리는 요즘 이걸로 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이런 회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을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인도인들이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 해결에 능합니다. 물론 정치적, 문화적 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에 꼬인 그런 연관성이 있지만 이들의 특성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산성의 가장 현안 중에 가장 꼬인 문제가 뭔지. 자, 이제는 거대 담론보단 더 크럭스, 암벽 등반을 하면 가장 어려운 구간을 크럭스라고 하거든요. 2024년부터 미국이 제일 잘 팔리는 지금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략이란 건 대단한 것보다는 현상의 우리 돈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이 가장 큰 꼬인 문제를 이번 분기에 해결하면 그만큼 우리 모든 생산성이나 성과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참 이 짧은 시간에 생산성을 정의 내리고 함께 공부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알아차리고 또 대안도 마련하면서 대표님과 함께 진짜 수평선상에서 서로 토론했는데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시간에 대해 같이 좀 의견을 좀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서 좀 우리 이렇게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롯데 면세점 대표님 제가 그래도 좀 많이
많이 봐서 심리적 안정감이 좀 커요. 사무실에서 그 따스한 눈빛을 상기하며 좋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떨까요?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잘 듣고 배우고 갑니다. 저번에 그 정태희 대표님하고 같이 저희 기업 문화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협업에 대해서의 배움을 갖다가 지금 요청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그때 정태희 대표님께서 KPI를 갖다가 행복이나 협업이라는 지수로 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머릿속에 좀 남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직원들하고 표현을 갖다 해서 이런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전략 회의 때 실제로 우리 회사의 행복 지수가 몇 점에서 몇 점,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랐어, 떨어졌어, 어떻게 하겠어. 단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감한 인문학적으로 이제 터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그때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 중에 그런 의미들이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도 우리 3명의 이제 주요 팀장들이지만 아마도 대표성 있게 요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고칠 건 고치고 조금 디벨롭해서 위에서부터 조금 솔선수범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몰리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협업 문제와 비효율적인 부분들, 비핵심 업무라는 부분으로 모이는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 생각되고,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저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다 비슷한 걸로 봐서는 아까 말했던 크럭스 그런 것처럼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고, 오늘 짧은 시간에 각 그 회사마다 낸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낸 아이디어도 실행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회사에서 낸 아이디어도 참조해서 반영할 건 반영해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The Crux 책은 앞으로 읽을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 What's the crux of the issue? 핵심 이슈가 뭐냐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이 일정이 아주 시기적으로 맞는 그 타이밍 같아요. 우리 역사는 60년 됐고 그 2000년도 초반에는 압도적인 그 대한민국의 그 1등 위치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경쟁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많이 안 온 것 같으니까 조직 문화도 통해서 포함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배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제가 뭐 오늘 느낀 거는 이 업종이 다르거나 그 분야가 다르더라도 고민은 다 똑같구나. 밑에 사람의 고민과 위에 사람들의 고민이 다 똑같다. 그럼 솔루션도 어떻게 커먼된 하나의 어떤 방향이나 라이팅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태희 대표님이 해주시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일관성 있게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실행 가능한 내일 당장 오늘 한 이 아웃풋을 내일 아침 9시에 저나 팀장님들이 모든 팀원들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바로 벽보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점이 너무나 실행력이 좋고 프랙티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7개사의 토론 내용 보시면은 다 대동소이랍니다. 또 그 안에 내용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거를 해결하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그룹은 어떨까? 7개세가 아니라 나머지 있어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 문제라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지주에서도 그룹 차원으로 뭔가 이걸 확대를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사별로 뭐 틀리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롯데그룹이 바뀌어야 될 부분 제1번이 제2번이 저렇다면은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각 사이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앞장서서 고치시겠지만 조금 그룹 차원으로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 여기 나온 내용들이 오늘 내용들이 뭐 바꾸는데 뭐 1년, 2년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만 명확하게 한다면 한두 달 안으로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뭐 미팅 때는 좀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 값도 한번 공유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 경험치에 대해서도 좀 공유하면서 이야기가 나눠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자, 그럼 저는 이제 오늘 마치겠고요. 대표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간은 리더의 훈련장. 자, 이제 작은 것부터 고치시고 생산성이라는 건 거대한 게 아니라 당장 대웅기획 대표님처럼 내일 실행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시간 재무 효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위원님들께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면세점 오늘 발표 주신 내용 되게 잘 봤고요. 기존에 자문하시면서 주신 내용을 보니까 다운사이징 이후에 이제 조직 내 회복 탄력성이 과제긴 한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구성원들하고 소통할 때는 다운사이징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표현 자체를 라이사이징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논의를 해야지 시발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운사이징이라는 표현보다는 라이사이징으로 저희는 갔으면 좋겠고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수면 위로 올려주셨는데 이 이슈는 저희가 저희 면세점 안에서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를 부서 간에 협업할 수도 있지만 토요다처럼 이런 부분들은 물류랑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슈를 해결하려면 내부 부서 간 협업뿐만 아니라 뭐 저희 계열사 간에 글로벌 로지스도 있고 물류의 전문가들을 같이 붙여서 재고를 실질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CEO께서도 KPI 변경에 대한 이슈 제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KPI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KPI는 시기적으로 상황이 변하면 업데이트 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 중에 게임의 룰을 변경한다라는 인식을 자칫 줄 수 있어서 KPI를 손대는 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저희가 건드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는 저희 비핵심 업무 과다 똑같은 날 말씀 주셨는데 뭐 회의 없는 날 격주 목요일로 잡으신다 이런 것들은 꽤 구체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달에 이 탤런트 디벨롭먼트의 가장 글로벌한 컨퍼런스 전 세계에서 10,000명 오는 컨퍼런스에서 이 이슈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제목이 세션 제목이 뭐였냐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는데 세션 제목이 리더는 왜 말을 멈추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회의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업무 지시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이지 회의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CCL이라고 Center for Creative Learning이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들한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시켰어요. 그래서 회의 중에 업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질문의 실제 질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회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 원인이 리더 본인에게 있다라는 게 이제 사례로 그렇게 공유되고 있어서 저희 뭐 이건 뭐 롯데케미컬의 그런 지엽적인 게 아니라 저희 오늘 다 전체적으로 공통점 중에 하나가 회의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드리고 싶었었고요. 롯데 이노스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문하실 때 이제 직무 기반 HR이나 직원 경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오늘 논의하신 거는 또 비핵심 업무 과다 요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저희 지금 팀장님 발표 주실 때는 상사의 리더십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사의 리더십 이슈일 수도 있고 팀원들의 팔로우십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전제 조건 자체를 이제 리더십을 놓고 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보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상사가 팔로우십을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 영역별로 있고 팀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기반하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컴포터블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니어 보드 활동으로 오늘 솔루션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주니어 보드에서는 이슈 제기 역할만 주지 말고 진짜 주니어들이 TFT를 맡았을 때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엑시큐션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저희가 같이 주어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CEO께서도 시기랑 이런 리딩하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옐로우 카드 처음에 주셨던 것 같고요. 대원기획의 경우에는 부서 간 협업 위한 성과 측정 말씀해 주셨고,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 관리를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프로젝트의 티밍부터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실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장 말씀하셨는데 조직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리더 단위까지 선정되는 과정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 관리가 되려면 저희가 프로젝트 리더들한테 어떤 당근과 채찍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줬는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행히 CEO께서 조직장 분들하고 원온원 미팅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원온원 하셨을 때 리더가 CEO가 전달하실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조직장 간의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언제 어떻게 공유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그 롯데이노베이트는 저희가 기존의 기업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하셨던 부분은 소속감 몰입도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직무 기반 HR을 올해 2월에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 나왔었는데요. 퇴사 면담 시에 이제 리더 이슈가 너무 높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게 퇴사자 퇴직 면담할 때 리더 이슈가 높게 나온 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보상은 괜찮은가 보네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루트 코즈로 들어가면 질적 분석을 하셔서 퇴사자의 면담 대상이 이게 나갈 사람이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붙들 사람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분류해서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현탁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문화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노현태라고 합니다. 먼저 그 오늘 여러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실행 방안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매우 이렇게 재미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또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각 사별로 이런 이야기들은 이창 교수님께서 자세히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들었던 생각만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 제외하고 생각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협업 이슈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뭐 KPI를 공유하고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고 다 동의하고요. 또 사실 협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약간 그 타이밍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업에 실패하고 남한테 삐지는 이유가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정보가 이랬었어? 이거 네가 이런 거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피드백이 오가고 있고 이게 어떤 회의를 통하던 워크숍을 통하던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즉시성 있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존재되어야 협업이라는 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타이밍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이 이상하게 되고 나면 제가 이런 거를 꿍치고 있었네 뭐 이러면서 맘상하는 거니까요. 이런 타이밍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이제 회의 문화 많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회의 관련된 이 그라운드 룰을 저희가 다시 한번 셋업하는 이제 이런 것들 동의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문화 개선에 중요한 게 이제 회의를 소집할 때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리더나 또는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잘 애매하면 일단 모여봐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궁금증이 있는데 명확한 솔루션 없이 일단 모아서 얘기해보고 하면 참 그런 회의가 잘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라는 게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라운드 룰과도 관련된 거지만 이 회의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간을 내가 그만큼 써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나한테 부채 같은 거잖아요. 회의 소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회의 목적성도 훨씬 더 명확해질 거고요. 또 회의가 그렇잖아요. 일단 모여서 자료 그때부터 만들어 와서 누가 설명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1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사실은 저 사람은 존중하는 회의라면 이미 사전에 자료는 공유되어 있어야 되고 이 자료를 갖고 설명하는 시간은 불필요해야 되고 내가 이 회의 참여해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 준비하고 와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는 그 얘기만 딱 하고 끝나는 뭐 이런 회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준비 없이 막 어떻게 보면 막 던지는 이렇게 회의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이런 회의들이 가끔씩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자문 결과 고민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끝으로 정태희 대표님의 자문 결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자꾸 저한테 윙크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대응 계획은 가장 중요한 건 책상 속의 목표를 현실로가 큰 이슈였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함께 세운 실행에 대한 코칭팀은 실행을 뒷받침할 만한 구조와 역할을 굉장히 세분화했고요. 거기에 누가 실행할지 그리고 어떠한 리듬으로 점검할지에 대한 회의체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함께 만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터 플랜이죠. 결국은 제각기 전략이 있지만 이것을 연결하는 실행 지도를 대표님은 직접 만드셨고 이것이 전사적으로 소통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 리듬을 잘 살리셔서 비록 KPI가 바뀌는 거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고객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 마음을 바꾸게 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적으로 처방이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자라는 것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요. 오히려 제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그 다음이 궁금하고 잘 또 다음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는 바로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경영진이 조금 더 실패를 면책하는 구조에서 작은 실험을 장려하는 그러한 문화 전환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영진과 구성원 간의 인식이 지금 많이 차이가 있고 회의 자체가 정보 전달보단 토론과 몰입과 실행의 장이 돼서 리더의 훈련 장소로 한번 좀 재구성해보자, 이렇게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조직 문화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 문화를 가지고 구성원들이 작은 문화 체험을 한다라면 이런 변화의 타이밍이 또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또 문화가 바뀌는 그런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결국 공동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좀 실행안을 좀 기대하고 저도 자문 포인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너무 대표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성과에 치이고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이찬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많이 구성원들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성과도 놓치지 말아야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자부심과 정서적 소외감과 거리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 어린 회복 메시지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문을 드렸던 포인트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같이 논의하다가 결국 소통이라는 게 많은 활동보다는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같이 합의했고, 대표님께서는 그 의도 전달을 위해서 정교하게 부검처럼 한 줄 한 줄을 기존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쓰고 다시 또 쓰고 또 쓰고 구성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저한테까지 보내셔서 한 단어, 한 문장이 어떠한 타격이 있는지를 단어 선택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행복지수, 존중지수는 이 단어에서 나온다라는 것까지 지금 연습 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나 성과, 그리고 행복이나 또는 존중, 여러 가지 이걸 섞어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행복, 존중을 지표화하자 해서 글로벌 회사들은 이미 나는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회사를 정말 추천할 수 있어, 소개할 수 있어라는 이 NPS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젠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적용해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행위 숫자를 늘리고 자꾸 실천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동화가 돼서 내 지인과 친인척에게 이 회사가 진심 어린 진정성이 있는 무언가를 하는 행위보다 그러한 메시지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KPI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을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잘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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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과정으로 오늘 회의 및 자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4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 원장님이신 김희천 원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경업 대표님께서 이거를 그룹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가짜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캠페인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 노동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문공부에 공무원 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이 공무원의 일이 어떤지 얼마나 가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가짜 노동 근절 아이디어 캠페인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좀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그룹 내에서 이제 공유하는 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노동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인재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략기획 담당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기획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그 해당 업무에 몇 %쯤 시간을 보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항목이 뭐였냐면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40% 가장 많은 전략기획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시간을 보내는 게 40% 정도는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이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했더니 거기 있는 교육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원장님, 우리 부서 진짜 에이스는 40%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시간을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에 사용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최고의 인력이 모였는데 그 인력이 자기 하는 업무의 40%를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맥센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고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좀 더 굉장히 정제된 정보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정제된 데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맥락은 떨어진 그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고 누군가 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맥락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구조적 문제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가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같은 거를 왜곡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혜진 그 창업주하고 회의를 할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쁘게 만들어 갖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랍니다. 파워포인트 만들 시간에 생각을 더 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초반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 이쁘게 만드는데 시간 쓰지 말아라. 와서 나한테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대학에 있었을 때 우리 그 학과장님이 굉장히 회의를 재밌게 하는 분인데, 그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분은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되었냐면, 딱 이메일이 옵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내가 이제 공유하는 정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배경 정보를 드리면, 교수는 말이 많고요. 미국 대학의 교수들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딱 이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딱 가면 딱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9시에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을 자기가 생각하면 11시 30분에는 모든 사람이 이 방을 나갈 겁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잘 안 읽어오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그 정보 공유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토론 어젠다를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하다가요, 이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김 교수님이 이쪽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B 교수님은 B 교수님 생각하는 그쪽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 우리가 다음번 회의 때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는 그게 의사결정 어젠다로 올라가고요. 각 교수들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토론이 있어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의사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 어젠다에 있는 거는 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의사결정 어젠다부터 시작하고요, 토론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막 합의를 볼 때까지 막 계속 토론을 했을 때의 의사결정의 퀄리티하고 지금처럼 하는 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회의도 많이 주관해보고 많이 들어가 보지만 굉장히 또 아주 괜찮은 그런 그 회의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 가지 메모를 많이 했고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끝으로 박도환 HR 실장님의 레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팀장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열띠게 진행을 해주신 우리 정태인 대표님, 그다음에 노현탁 교수님, 이창 교수님 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시간에도 기업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같이 협력을 해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이때까지 늘 저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활짝 이렇게 만들어진 그 필체를 보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꼬물꼬물 선 그 장표를 보면서 얼마나 정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런 장표를 띄워놓고 같이 보는 게 얼마만인가 싶기도 했네요. 사람이 그 손으로 쓴 글씨체가 참 저렇게 감정을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2차 정기 회의의 제목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 방안인데요. 그룹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화두가 지금 이제 생산성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생산성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화두로, 이슈로 끌고 가야 될 듯한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기 뭐 케미칼도 계시고 월더, 대원기획, 뭐 이노베이터, 웰푸드 다 계신데요. 각각 맡은 업종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탑 리더로 업계를 리더하는 가장 훌륭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업계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룹이 각 업종별로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최소한 업계 탑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2등 회사 아니면 탑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재는 그때의 시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대부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경쟁 회사에 대비해서 작게는 2배, 3배인 회사들이 많고요. 또 크게는 10배 이상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2배 내지는 10배 이상 생산 결과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 그룹 그 회사들의 인건 비율,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요, 똑같은 경쟁 회사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룹 그 회사는, 각각의 회사는, 여러분들의 회사는 동업계에서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보상은 훨씬 작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생산성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하고 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조 위원장들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뼈가 빠지게 일했고 지금도 우리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근데 왜 우리 회사는 우리에 대한 보상은 이러냐?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정말 뼈저리게 느껴봐야 됩니다. 결국 그런 차원에서 이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출근해서
직장 공동체에서 일을 하는 그 시간 단위의 가치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산성의 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생산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요, 저희가 그 제주 HR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매년 여러분들 회사에 기업 문화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 문화 진단에 각각 항목들하고 각각 항목들의 그 체크하려는 항목들의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3년 트래킹하고 또 여러분들 CEO들의 리더십 특징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성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에 그 비율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주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각각의 요소들을 전부 다 상관관계 분석을 많이 해보는 시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보면 놀라울 만큼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경쟁사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기업 문화의 특정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거는 상당 부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이 이제 생산성으로 잡힌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또 거기에 있는 리더십들이 어떻게 착안을 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 하는 소위 이 기업 문화적인 활동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생산성이 확보가 되고 예컨대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회사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활동들이 정말 소중한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대표이사님들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나절을 빼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것은 여기서 뭐 당장의 솔루션을 찾아서 직접 시행도 하셔야겠지만 이 기업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다시 하시고 돌아가셔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우리 각각 팀장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업 문화의 바람직한 세팅을 통해서 생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원활한 토론 그리고 진행을 해주신 정태희 대표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네 외부 위원님들과 긴 시간 고생해주신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고민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절대로 단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묻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또 이 결과들 다음 정기회의 또 다음 정기회의까지 계속 점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지주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찾아서 같이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정기회의 다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